사실은요, 어제 오늘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은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송파구에 있는 이제 석촌호수 근처에 가서 임시로 만들어낸 연단 위에 올라가서 즉흥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즉석연설. 근데 거기에서 마치 즉흥적으로 한 연설인 것 같지만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 같은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공포스러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선거에 치면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내가 감옥에 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군은 똑바로 칠했다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대통령 후보 그냥 4명 우리가 짚어보지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 4명 중에 지금 곧 피의자로 전환돼서 죄를 추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4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 뭐 부인이 뭐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과 뭐 연루가 돼 있어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다느니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또 뭐 사기 혐의에 대해서 2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서요. 뭐 이렇게 처가 쪽의 일은 있지만 윤석열 후보 본인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없지요? 심상정 후보 없지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본인한테 몇 가지가 걸린 줄 아십니까? 제가 얼추 꼽아도 5가지. 일단 대장동 초과이익 뭐 환수 조항 삭제 사건, 대장동 게이트 여기에 제일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요. 앞으로 수사가 어디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에 의해서 크게 경을 칠 일이 피의자로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사랑 씨 뭐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뭐 지금 김사랑 씨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호소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디다 대고 없는 죄를 만들어요? 아니 이재명 후보 당신은 있는 죄로도 차고 넘쳐요. 있는 죄로도 감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겁니다. 없는 죄로도.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은 이제 이런 말에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석을 해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 중반에 딱 묶여서 이른바 박스권이라고 하죠.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묶여서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재명 후보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 마구 압박하고 기소해서 나는 죄짓지 않았지만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특수부 검찰 수사만 받으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오느냐라고 마치
염장을 지르고 허를 찌르는 듯이 발언을 했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이 말을 꺼냈으니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극단적 선택. 제가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등 정권 들어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명단 중에 유명한 사람들만 따로 뽑은 겁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숨진 채 발견됐죠. 윤미향 정의연대 정의기억연대 그 대표 위안부 할머니들께 가야 될 그 이 돈을 중간에서 어떻게 유용하고 착복했다 이런 논란이 빚어졌을 때 그때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의연 윤미향 전 재판 담당 판사 식사 중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자살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 대표실 부실장 자살했습니다. 4.15 선거 관리하던 LG 서버 담당자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손혜원 부동산 투기 증언했던 남동생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LH 투기 사건, 여러분 그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본부장 자살했습니다. 파주에서 50대 LH 사업본부 간부 자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대장동 게이트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 구속 앞두고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실무 책임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의혹 속에 숨진 채 발견됐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 제일 먼저 제보했던 이병철 씨 숨진 채 발견됐죠. 아니 이재명 후보 극단적인 선택을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있어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그 숱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거 아시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 국민을 상대로 엄포 정치를 하시려나 본데 염치가 좀 있으셨으면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부지불식한 그 진심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는 조직이라면 반대로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의 있는 죄도 뭉갤 수 있겠습니다. 그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반박은.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 같다. 제 말씀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 말이다. 역시 전과 사범이라 촉이 빠르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미 유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판하고 대장동 문제점 제기하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보복에 악순환은 그 누가 됐든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많은 독자분들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중에는 정권이 야당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앞정권 사람들 중에서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불법적으로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단죄를 하다 보면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한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라든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가령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해야죠. 재판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재판의 결과로 고위 공무원들이 유죄로 선고를 받고 또 전직 대통령도 거기에 연루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그러나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감옥에 쳐넣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또 되풀이되는 것만은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 정말 외국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그런 일만은 이제 종언을 고해야 될 때가 차기 정권에서는, 그때 가서 또 국민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